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휴일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 아마 대부분의 CEO들이 그렇게 일을 할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칼라이더 홍장식 대표도요, 주말이건 공휴일이건 늘 가게에서 일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 홍장식 대표는요, 어려서 내성적이고 유약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권유로 태권도를 시작하면서 아주 강하고 적극적인 아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커서는요, 스스로 창업에 대한 욕심을 품었고요. 그 창업이 가방과 의류를 만들면서 나름대로 성공한 CEO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실제로 그 태권도는요, 1993년 경상대학교 경찰학과에 입학하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대학생활 내내 이 태권도는요, 홍장식 대표를 아주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꿨고요. 군대 생활 때도 마찬가지로 이 태권도가 홍장식 대표를 힘을 가지게 만들고요. 또 살아가는 어떤 밑바탕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6년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도 이 태권도가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바로 전공을 살려서 경호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경호원 직장 생활도 이 태권도가 한 몫을 합니다. 근데 그 경호를 할 때 말입니다, 외국 배우들을 경호를 하게 됐는데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어를 잘 못했던 거죠. 그때 홍장식 대표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 성공하려면 막힘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는 막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CEO들은 이럴 때 늘 도전합니다. 홍장식 대표도 충분한 CEO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막힘이 있으니까 뚫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학을 결심을 합니다. 마침 당시 세계적으로 총기 난사 사건이 아주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낼 때예요. 게다가 홍장식 대표는 태권도를 굉장히 잘했고요. 그래서 호신술이 굉장히 유행할 때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호주 유학을 하게 됩니다. 이 호주 유학 때 유태인 학교에서 태권도 선생으로 가는 거죠. 물론 이 호주 유학을 갈 때 형제 자매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나머지 6남매가 100만 원씩 거두어 갖고 홍장식 대표에게 600만 원을 건네주면서 유학을 보냅니다. 근데 1년이 지났을 때예요. 이제는 나름 영어에 대해서도 조금 자신감이 붙었을 때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바로 여자친구였습니다. 당시 여자친구는 동대문 옷도매상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계속 호주에서 있을 거면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 그런데 젊은 날의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맹목적이면서도 아주 지극하잖아요. 홍장식 대표도 똑같았습니다. 여자친구를 떠나가게 둘 수는 없었던 거죠. 곧바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냅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 곁에서 여자친구 일을 돕습니다. 그때부터 고향 남해가 아닌 이제 서울 생활이 시작된 거죠. 이 옷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유행에 민감하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물론 가격들도 천차만별입니다. 유행할 때 옷은요, 3만 원 정도의 가격, 2만 원 정도의 가격이 간다면 이 유행이 지나면 그야말로 헌 옷으로 떨이처럼 판매가 되는 거예요. 헌 옷 가격은요, 비싸봤자 3,000원이에요. 근데
근데 그때 여자친구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 헌을 사다가 내가 팔아보자. 아니, 우리가 팔아보자. 이렇게 여자친구가 홍장식 대표에게 제안을 합니다. 홍장식 대표는요, 막힘 있으면 뚫어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자친구의 제안에 곧바로 거리로 나섭니다. 1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집중한 나머지 영어가 가능해서 해외에서 구제 명품들도 떼어다가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점인데 불구하고요, 실제 하루 매출이 1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노점에서 100만 원을 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돈인지. 하루에 100만 원을 번다는 것은요, 자본이 쌓이고 부가 축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즉시 홍장식 대표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를 구입을 합니다. 근데 이 강남 아파트가 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왜 이렇게 노점을 하느냐 이거죠. 노점을. 근데 홍장식 대표는 아파트는 아파트고 노점은 노점이지 왜 이거를 같이 연관을 시킬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도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강남의 아파트다 이러면 대한민국에 그래도 가장 부촌이라는 곳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나는 길거리에서 옷을 파는 사람이다. 좀 뭔가 불균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지금까지 고생을 한 아내를 위해서 팔자. 그리고 매장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매장을 마련하는 게 말입니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장의 위치나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나 또 운영하는 노하우까지 다양한 경영 지식들이 필요한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경영에 대해서는 아주 몰상식하다고는 할까요? 아니죠. 거의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찾습니다. 이게 홍장식 대표가 CEO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남을 통해서 배우겠다. 실제 아름아름 전문가를 탐색을 하고요. 실제 경영 컨설턴트를 만납니다. 그때 경영 컨설턴트가 홍장식 대표 옆에서 4가지 경영 원칙을 주입을 시킵니다. 이 4가지 경영 원칙이 확실하게 자리 잡혀야지 창업을 해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때 4가지 경영 원칙은요. 일단 질 좋은 제품을 보유해야 된다. 분명한 명품 상권이어야 된다. 분위기는 남들 매장과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 가능하면 직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해서 활용해야 된다 하는 4가지였습니다. 이런 4가지 경영 원칙을 가지고 발품을 팔고 뛰어다닙니다. 발품을 팔아서. 그래서 찾아낸 곳이 지하철역 환성역이었습니다. 실제 사당역이나 천호역에 가보면 지하철역이 합쳐지는 곳이잖아요. 천호역만 하더라도 5호선과 8호선이 합쳐지고요. 사당역은 2호선과 4호선이 합쳐집니다. 근데 이곳에는 바로 4가지 경영 원칙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는 1999년에 히토미 칼라이드라는 회사를 천호역과 사당역에 개업을 합니다. 물론 지하철 상가는요, 아주 이렇게 편안한 카페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사실 지하철역에 있는 가게들을 생각하면
뭔가 딱딱하고 바쁘고 꽉 차 있고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히토미 칼라이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주 편안한 분위기에 카페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맨 먼저 여성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관심은 호기심으로 바뀌고요. 그 호기심은 결국 매장 방문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들어가 보니까 아주 저렴한 옷이, 그것도 고품질의 옷이 아주 많이 진열이 되어 있거든요. 게다가 지하철 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지하철 홍보가 되는 거고요. 그 홍보는 고객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뭔가 성공을 하고 있을 때 과거 유학 시절에 만났던 일본인 친구가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하고 일본에는 어떻다, 한국에는 어떻다, 나는 옷 장사를 하는데 한국의 옷은 이렇게 품질이 좋고 이렇게 잘 팔린다.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컴퓨터를 보여주면서 인터넷 판매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본은 이미 인터넷 판매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놀라움의 극치였습니다. 그때부터 홍장식 대표는 인터넷 판매에 대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 다음이라는 포털에서 카페에 대한 열풍이 불기 시작할 때입니다. 바로 그 열풍에 숟가락을 하나 얹습니다. 홍장식 대표는 다음 카페에서 판매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직원을 모집하고요. 그리고는 곧바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거죠. 생각보다 온라인 판매는 잘 됩니다. 인터넷 담당 직원이 월 매출을 거의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올릴 때니까요. 그때 인터넷 담당 직원이 제안을 합니다. 사장님, 저에게 월급을 조금만 인상을 해주면 제가 직접 주문도 하고 제가 직접 배송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홍장식 대표는 이야, 뭐 이런 친구가 되어 있냐. 정말 열정적인 친구구나. 이 정도의 친구라면 뭐 당연히 뭐 급여도 인상해주고 그에 따르는 후생복지도 만들어주면 되겠다 하고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실제로 수락하자마자 그 친구는 본인 스스로가 사진도 찍고요. 또 물건도 올리고요. 뭐 배송까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신뢰성이 쌓이니까 매출액은 점점 증대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왜 옷이 안 오나요? 하고 많은 질문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글들이 게시판에 올라올까? 고민도 하고요. 순간적으로 이상함을 느낍니다. 뭔가 있다.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봤더니 그 친구는 온데간데 없고요. 이렇게 재고만 막 쌓여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처참한 광경이 그대로 펼쳐진 거예요. 게다가 많은 주문을 받아서 먼저 선입금을 받아서 그것도 2천만 원씩이나 그 돈까지 받아서 도망을 간 겁니다. 참 환장을 노리신 거죠. 그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정도가 아니라 정수리를 맞은 것 같이 힘이 들었습니다. 결국 홍장식 대표는요, 모든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다 하고요, 다음 카페를 폐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 매장에 집중을 합니다. 물론 매출액은 점점 증가를 하죠.
그리고 2001년에는요. 이제는 삼성점까지, 그러니까 삼성 지하철역까지 개업을 합니다. 성공이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열심히 하면요. 늘 성공은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배신으로 돌려받은 터라 스스로가 무리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태권도를 했던 사람이고 정직에 대한 근본 정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근본 정신이 있었는데 그 근본 정신이 배신으로 받아 보니까요. 또 그것을 잊고자 하루에 4시간씩 잠을 자며 일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 징조가 발견이 됐고요. 근데 간단한 수술이라는 수술이 수술 도중에 감염이 발생한 거예요. 그야말로 4일간 혼수 상태를 경험을 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의 뭐라 그럴까요? 배신을 받은 그 충격 여파라고 할까요? 수술 도중에 이상한 감염이 발생됐고 4일간의 혼수 상태 끝에 깨어나긴 하지만 후유증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황장애의 발작은 지속되고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홍장식 대표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뭔지를. 그동안 고생했다. 미련 없이 떠나라는 거죠. 바로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인생에서 말입니다. 아내에게 독일 여행을 제안을 합니다. 2006년에 홍장식 대표 아내는요. 정말 큰 마음 먹고요. 독일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는 뭔가 여유를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여유 속에서 뭔가의 새로움을 찾아냅니다. 홍장식 대표도 그때 충분한 여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참 일하는 사람은 결국 어쩔 수 없나 봐요. 그 독일 여행 중에 눈앞에 환상의 매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야말로 본인이 생각했던 꿈에 그리던 매장이 눈앞에 턱 있는 겁니다. 그냥 순식간에 직업병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행을 여유있게 즐겨야 되는데 여유있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직업병이 발동이 되니까요. 또 일로 돌아갑니다. 그야말로 베이지색 벽면에 빨간 포인트를 장식하고 그 안에 여기저기 놓여있는 가방들의 모양새가 너무 예쁜 거예요. 본인이 평소에 꿈꾸었던 그런 매장이 눈앞에 딱 있는 겁니다. 순식간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사진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홍장식 대표는 여기저기 사진을 찍어서 귀국을 합니다. 일상 업무에 들어갔는데도 그 가방 매장이 아른아른해서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지 말자. 에이, 하자. 차라리 가방 장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가방 시장에 진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방 시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물론 20대,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시작을 하고요. 디자인은 명품으로, 용도는 아주 실용성 있게 그렇게 조사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고민을 합니다. 가방에 대한 브랜드도 개발하고요. 또 가방에 대한 이미지도 만들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말입니다. 그리고는 사당역에다가
칼라이드라는 가방 전문점을 개업을 합니다. 처음에 고객 반응은요, 어리둥절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역사에 있는 가게, 여기는 싼 것을 파는 곳, 이게 등식이 성립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뭐 누구나 보더라도 아주 화려한 인테리어에 비싼 가방이 쭉 놓여 있는 거예요. 정말 한 달 동안 3개밖에 판매를 못했는데 그나마도 한 개는 환불을 해갖고 왔습니다. 근데 홍장식 대표는 기다립니다. 지하철역에 대한 특성이 있으니까. 분명히 지하철역에 있는 유동 인구들이 나를 찾아오겠다, 이렇게 기다립니다. 실제 고객들은 점점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차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홍장식 대표는 매장 확대를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확실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 놓고요, 2010년부터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개시합니다. 바로 칼 마크스, 그 다음에 칼라이드, 쿱스 아일랜드, 이렇게 3개를 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죠. 신발과 가방과 그리고 옷까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홍장식 대표는 고민을 하면 그 끝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늘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당연히 매출액은 성장할 수밖에요. 30억이 넘는 매출을 이루고 있습니다. 늘 홍장식 대표는요, 생각이 과감합니다. 그리고 늘 도전하고 몰입합니다. 당연히 그 변화의 형상들은요, 확장 경영으로 이어지고요. 이제는 토종 브랜드가 세계 1등을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분명히 홍장식 대표는요, 이 표정에서 나와 있듯이, 이 열정에서 나와 있듯이 분명히 세계 1등의 토종 브랜드를 만들어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